근대올림픽 역사상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고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2002 한일 월드컵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002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 한일 월드컵, 제가 그때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인데요. 그처럼 월드컵은 국가 이름이 들어가는데 올림픽은 도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올해는 2022년 11월에는 중동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월드컵인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요. 그 올림픽 역사상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어딜까요?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영국의 런던입니다. 1908년, 1948년, 2012년 영국의 런던이 올림픽 역사상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후면 3번 개최하는 걸로 확정될 도시가 어딥니까?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1904년인가 1900년인가 그때 한번 개최하고, 그 다음에 1924년에 두 번째로 개최하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4년 2년 후입니다. 2024년에 세 번째로 개최합니다. 프랑스 파리. 1900년인가 1904년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1924년이 두 번째였고, 그로부터 100년 만에 2년 후인 2024년에 세 번째로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또 6년 후면 세 번째로 개최하는 도시가 될 도시가 어디입니까? 6년 후가 되면 세 번째로 개최하는 도시 중에,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걸로 확정되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기가 1932년에 처음 개최했고, 그 다음에 1984년, 그 다음에 2028년 로스앤젤레스가 2028년이면 세 번째로 근대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3번 개최한 도시이자 근대올림픽 역사상 세 번 개최한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런던, 두 번째가 파리,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2032년에는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2032년 원래는 서울과 평양이 공동 개최하는 것도 뭐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호응을 안 하고 있어서 무산됐고, 호주의 브리즈번입니다.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도시. 그럼 호주는 이제 국가를 기준으로 3번 개최하게 되죠.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 2032년 브리즈번.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3번 개최하는 국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용량이 꽤 됩니다. 이 용량이 끝날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마라톤이라면 풀코스를 칭하는 겁니다. 하프는 21.0975km는 하프라고, 10km는 단축 마라톤이라고, 5km는 건강 마라톤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그냥 마라톤 하면 41.19km를 칭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에 있어서, 즉 풀코스 41.19km, 100오리 26.4마일에 있어서 여자가
참가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회? 여자가, 그전에는 남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들한테는 뭐 여자가 달리면 자궁이 처진다, 뭐 어쩐다, 여러 가지 근거도 없는 그러한 것을 대면서 여성들의 출전이 허용이 안 됐는데요. 언제 처음으로 마라톤에 여성의 참가가 공식적으로 허용됐을까요? 그건 그 기원을 말씀드리면 1967년에, 지금부터 55년 전입니다. 1967년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당시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뭐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스위처라는 여성입니다. 스위처라는 여성인데요. 그분이 남자 이름으로 보스턴 마라톤은 189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이면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입니다. 1967년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 그 여성이 남자들만 허용이 된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중성적 이름으로 캐서린 스위처입니다. 이름이 풀네임은 캐서린 스위처. 그 여성이 20살 나이였는데요. 남자들만 허용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중성적 이름으로 참가 신청을 했고,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냥 중성적 이름이라 남자 일꾼이 남자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배 번호표까지 다 부여가 됐는데, 출발선에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몇 킬로 간 지점에서 대회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긴 머리 여성이 달리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같이 달리던 코치이자 남자친구가 제지하는 스태프들을 물리칩니다. 그게 전 세계 언론에 그 사진이, 스태프들이 그 캐서린 스위처를 밀치고 또 그 남자친구 겸 코치가 그 스태프들을 또 밀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그 사진이 대서특필돼 가지고 여권운동 신장이 기폭제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캐서린 스위처는 끝까지 달립니다. 42.19km를 5시간 가까운 기록으로. 그래서 전 세계 여성 중에 풀코스를 최초로 대회에서 완주한 여성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때 배 번호가 262번인가 길 겁니다. 그 번호는 지금도 보스턴 마라톤 125년 역사에 있어서 영구 결번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는 262번은 그 여성의 고유 번호니까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끔 영구 결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이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7년에 70세의 나이로 다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완주했다라고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에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스위처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1970년에 시작한 뉴욕 마라톤 대회,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이 1970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이듬해인 1971년도 보스턴 마라톤, 제2회 뉴욕 마라톤 대회 1971년에 여성들한테 공식적으로 풀코스 출전이 합법화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972년에 여성들한테 최초로 풀코스 출전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게 1972년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캐서린 스위처가 보스턴 마라톤 70주년 때 달린 것은
허용이 안 된 상황에서 달린 거고요. 그게 기폭제가 돼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971년에 뉴욕 마라톤에서 여성 참가가 허용이 됐고,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여성의 참가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LA 올림픽 때부터 여성의 마라톤이 신설됐습니다. 여자 마라톤이 1984년 LA 올림픽 때부터. 지금 제가 물을 안 마시고 달리니까 많이 힘든데요. 물을 안 마시고 계속 달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사실은 집에서 잠실 헬기장까지 왕복 11km 정도만 그냥 뛰고 집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요. 우연히 이 보조 경기장을 발견하고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 달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좀 바깥쪽 트랙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보통 하프 정도까지는 물 없이 뛸 수도 있는데요. 아까 집에서 여기까지 5km,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15km는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0km가 돌파된 것 같은데요. 물 한 모금 없이 달려서 꽤 힘듭니다. 전광판 시계도 안 보이네. 시계도 안 보여. 자, 여기 육상장 트랙 연습 사용용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 아침 6시부터 8시는 무료,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유료. 평일은 어른 개인이 1,000원, 단체는 700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른 개인이 1,300원, 단체는 91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시계도 안 보여가지고, 자, 곧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용량도 거의 다 됐으니까요. 오늘 마라톤에 관한 재밌는 얘기는 상당 부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뛰면서 말을 한다라는 게, 말하면서 뛴다라는 게 참 힘든 건데요. 셀카봉을 들면서 말을 하고 뛰니까 꽤 힘듭니다. 거기다 물까지 못 마시고 물을 안 가져와서요. 수도가에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한강공원에 달릴 때는 자전거 도로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한강 아리수 수돗물이 음용할 수 있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아리수가 없고 화장실 물밖에 없어서 물 없이 지금 달리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인생이 막 직장 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2022년 2월 2일 목요일
아까 탄천 자전거길에서 6시 50분에 탄천교를 출발해서 달려왔습니다. 출발할 때가 6시 50분이었고 여기에 한 7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7시 40분부터 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한 9시가 좀 넘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시간 찍히네. 자, 9시 20분입니다. 현재 9시 20분이니까 아까 7시 40분부터 달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동안 안 쉬고 달렸습니다. 1시간 40분. 그러니까 집에서 탄천교, 탄천 자전거길, 탄천은 동쪽에 송파구와 서쪽에 강남구를 가르는 하천이 탄천인데요. 탄천의 하류가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한강과 만납니다. 탄천 자전거길 중에서도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가면 탄천교가 있습니다. 탄천교 서쪽에 삼성 서울병원이 있고요. 동쪽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가 있는데요. 그곳 탄천교, 이곳 한강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 탄천교에서 여기까지 아침 6시 50분에 출발해서 여기 한 7시 3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5km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들렀다가 이곳 트랙, 잠실 종합운동장 트랙에서 7시 40분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9시 한 22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2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1시간 42분 동안. 1시간 42분이면 제 생각에는 한 20km 정도는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탄천 자전거길에서 5km,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서쪽에 있는 보조 경기장에서 1시간 42분 20km 정도, 합계 25km 정도를 물을 없이 지금 달리고 있어서 지금 침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갈증이 많이 느껴지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탈수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실 보조 경기장 남쪽 끝에서 북쪽 방향, 한강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북쪽 방향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보이고 그 너머로 이제 한강이 있고 한강 자전거길도 있습니다. 상의를 탈의하고 달리는 분이 계시고요.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오륜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륜기가 이렇게 보이고, 자, 여기 보조 경기장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6월 2일까지 만 20년 3개월 동안 마라톤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공식 대회는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을 하거나 또는 골인하거나 출발 및 골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경기장은 항상 폐쇄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있을 때만 문이 열리는데요. 지금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주경기장을 찍고 있는데요. 오륜기가 벽에 박혀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출발할 때나 골인할 때 많이 달렸지만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려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보조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려봤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제가 저기까지 달리겠습니다. 저쪽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햇볕이 역광이라서. 자, 좀만 더 뛰어가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아침 9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생전 처음 달려봅니다. 공식 대회 나가면 주경기장에서 출발하고 도착해서 주경기장은 트랙을 수없이도 밟아봤는데요. 풀코스 완주할 때 피니시 라인을 밟을 때 주경기장 트랙을 돌면서 환희와 희열과 감동과 성취감을 만끽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곳 보조 경기장은 물품 보관소 마라톤복으로 갈아입고 출전하기 때문에 물품 보관을 하는 장소로만 이용되고, 메이저 조중동 빅3 대회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품 보관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뛴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물품 보관 장소로 쓰이던 보조 경기장인데요. 이곳에서 생애 최초로 달려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오늘 6월 2일 목요일 아침 7시 40분부터 현재 9시 한 27분 됐을 것 같습니다. 1시간 47분 동안 1시간 47분 동안 이곳 보조 경기장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달려봤습니다. 정말 뭐든지 첫 경험이 가장 짜릿합니다. 저도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 2002년 5월 1일 잠실 석촌호수에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로 풀코스 완주할 때의 그 감동, 감격, 희열, 환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듯이 처음으로 이곳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달려보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보조 경기장에서 마음껏 1시간 47분 동안 달려서 좋습니다. 자, 400m 트랙이고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쿠션감도 좋습니다. 착지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생 이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휴무일이어서 오늘 목요일 이곳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기분 좋게 펀런, 즐겁게 달리기 펀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6월 2일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 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곳 트랙입니다. 자, 트랙을 배경으로. 자, 제가 이 보조 경기장 북쪽 보조 경기장 북쪽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쪽 방향을. 그래서 지금 동쪽에는 잠실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저 건너편에 이제 탄천 너머로 저기 무역센터가 저기 있습니다. 무역센터 방향이 저기입니다. 무역센터가 저 방향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방향이 정확하게 남쪽은 아닙니다. 남쪽은 아니고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이 방향은 이제 남쪽 방향에 잠실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서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 저기 건너편에 강남구 삼성동에 삼성역 옆에 글라스타워라는 빌딩이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옥상 부근에 트레이드 타워 무역센터 빌딩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한 54층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아셈타워라고 아셈타워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북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북서쪽 방향, 저쪽이 이제 올림픽대로가 있고 차량들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고, 그 너머로 한강과 한강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 경기장에서 지금까지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